예, 안녕하십니까. MBN의 박재현 전무입니다. 어려울 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백투더 베이직. 금융상품도 그렇습니다. 저금리 시대 때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무리하게 돈을 굴리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부터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절세 상품에 대해서 KB 하나은행의 고재필 팀장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은 어떻게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연금형 상품하고요.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형 상품의 경우에는 사적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대비해서 개인이 직접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율을 따져보면 은행의 이자보다 아주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연금형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면 이자에 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소개를 하신다면. 네, 상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2016년에 도입된 ISA 종합계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이 대상이 되고요.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입니다. 네. 5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유의해야 될 점은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꼭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야지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고요. 이것은 국내 상품, 해외 상품을 망라해서 금융상품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해외 비과세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 금년입니다. 금년 말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발생하는 평가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해외 상장 주식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가 가입 대상이고 한도는 개인 1인당 3천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네. 그 이제 연말 정산할 때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 네. 그런 상품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연금을 보완해서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요. 연금형 상품은 적립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서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을 받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시에 지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돌려내야 하기 때문에 꼭 연금으로 지급을 받아야지 혜택을 쭉 유지할 수 있다는 단점이 또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연금 상품하고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만 가입하실 수 있는 퇴직형 IR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데요. 네. 소득공제 한도는 연금 상품에 납부한 금액, 연금 상품에는 400만 원, 그다음에 퇴직형 IRP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해서 총 700만 원에 대해서 납입 원금에 대해서 13.2%의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는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금융상품에다가 가입을 하셔서 아무런 이자가 안 나더라도 13.2%의 연간 이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품입니다. 굉장히 금리가 높죠. 다만 연금형 상품의 경우에는 연금 저축, 보험, 신탁 등 상품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 상품마다 이익 배당의 차이, 그다음에 원금 보장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네. 우리 고 팀장님이 이제 강남에 이제 부자들 PB 센터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그 금융 상품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했으면 좋은지 좀 조언할 수 네. 말씀이 계시면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제 주제가 그 절세이지 않습니까? 네. 절세에 관련된 상품으로만 나눠 본다라고 하면 네. 목돈 마련을 해서 내가 쓸 것이냐 아니면 조금씩 적립을 해서 노후 자금으로 쓸 것이냐를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연금형 상품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을 받아야만 세제 혜택을 쭉 이어갈 수 있다라는 아까 그런 그 단점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돈 마련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외 비과세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형 상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내가 10년 이상 연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지만 만 55세서부터 연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연금 지급 기한인 55세보다 많이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상품을 운용하기보다는 약간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절세 혜택과 상품에 있어서 평가 차익에 대한 기대 수익까지 충분히 노려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금형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거래 금융기관에 연금형 상품을 가입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주거래 금융기관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연금형 상품 안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꾸리셔서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핵심은 노후 대비냐, 목돈 마련이냐 그 목적에 따라서 금융 상품 굴리는 게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지점에 가서 세금 우대 상품을 가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